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퇴행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병원에 가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퇴행성이란 말은 노화성이란 말과도 상통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준 상태에서 퇴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팔팔한 시기에서 좀 시들해가는 시기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웃기는 건 의사들이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30-40년 전에는 신경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뭔지 모를 것 같으면 신경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아픈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픈데, 예를 들어 손이 아프다고 생각합시다. 손이 아픈데 넌 아파? 난 신경 안 써. 그럴 수 있나요? 진짜로 신경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경성이라는 단어와 퇴행성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의학 사전을 찾아보면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현대의학의 이론들을 살펴보다 보면 원인을 모른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원인은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건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원인은 모르고 과학적 입증이 안 된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가 되면 퇴행이 시작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이때부터 모든 질환은 퇴행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퇴행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행성이라는 단어는 현재 성장기인데도 불구하고 퇴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직 퇴행하는 나이가 아닌데도 퇴행하는 부분이 있을 때 써야 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사실 퇴행은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죠. 퇴행이 최대한 늦게 오도록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으뜸은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방법을 열심히 실행한다면 퇴행은 아주 천천히 서서히 오게 됩니다. 운동을 게을리 했을 때의 체력은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40대가 지나가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복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안 돼요. 이때 운동을 하면 약간 이렇게 좋아지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원래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안 하면 또 어느 순간 툭 하고 또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운동은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움직이는 게 힘들겠죠. 그럼 자꾸 쉬고 싶어지고 눕고 싶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들은 운동과 음식물 섭취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잘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과 신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